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쓴소리 좀 하려고 급하게 기획 코너 하나 마련했습니다. 법으로 혼쭐 내는 남자, 법줄남 심준건 변호사의 너 그렇게 살지 마!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노엘, 이름은 참 거룩한데 왜 하는 짓은 그런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용준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재현 국민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나 무면 운전, 재무손괴 등, 그 다음에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검찰은 요거 밑줄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장 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한 장 씨는 변호를 통해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해요.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 심사는 포기하겠다라는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장 씨가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신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 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고요.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었고요. 지난해에는 음주전과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용준이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니네들이 날 구속하는지 한번 보겠다 라고 마치 한번 도전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기간도 계속해서 짧아요. 그 다음 범행까지 이루어지는 기간 짧고 거의 뭐 법을 경찰만 우습게 하는 건 뭐 다반사고요. 바로 앞에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만 한마디 영혼 없이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면 또 니네들 나 어찌겠어 마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조금 피해가기 힘들게 된 게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과연 이번에도 실형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걸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영장심사를 포기했지? 정관들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럼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실형사게 되면 이런 이게 댓글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재현 의원은 아들을 이렇게까지 놔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갔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잘못 저지르면 그때는 이제 자기도 맡기가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집에 잘 얌전하게 있게 당분간이라도 자숙하게 만들 텐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가 음주운전 혐의를 왜 적용하지 않았나? 장 씨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좀 가중된 건데 뭐냐면 음주운전이든 아니 음주 측정 거부든 그로 인해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적용하겠다. 정확히 그 혐의가 적용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경찰도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처음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장 씨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경찰이 이제 장 씨의 사고 당일 음주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술을 마셨으면 충분히 이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음주운전 혐의 왜 일부러 뺀 거 아니야?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드막 공식을 사용할 텐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좀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신 양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의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특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게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장 센 게 뭐냐면 0.2% 이상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용되려고 하는 윤창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애매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법조항을 갖고 처벌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밑줄 쫙 하라고 했던 부분 있죠. 검찰이 변호인과 면담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래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청구해달라고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검사가 뭐 기각하든 안 하든 아니면 청구하든 그냥 결정하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피해자의 변호인과 면담 후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청구해버리는 바람에 불이 났게 밤새워서 갑자기 밤에도 뛰어나가지고 밤새워서 사전영장 준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아니 언제부터 우리 검찰이 내가 우리 이거 영장을 청구할 건데 뭐 당신의 의견이 뭡니까? 물어보고 합니까? 뭐 허락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특혜를 주냐는 거예요. 이런 게 특혜예요? 딴 게 특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런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장용준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마 내용을 다 알았을 거예요. 뭐 증거도 뭔지 다 있었고 알았고 범사에도 이미 다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면담하면서. 어차피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이거는 어차피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99% 100%예요. 신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포토라인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포토라인에 쓰면서 막 사진 찍으면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안 서도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치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 굳이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사실 어차피 필요 없는, 참석해봤자 어차피 바뀔 게 없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물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실형이 나왔겠지만 뭐 집행유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라는 게 뭐냐? 한마디 이 기간 동안은 자숙해라라는 의미거든요. 너는 원래 1년 6월에 실형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2년 동안만 내가 이 형을 유예해 줄 테니까 그동안 조심해서 살아라. 이런 일종의 경고란 말이죠. 근데 뭐예요? 얘는 대놓고 지금 올해 4월에 부산에서 행인 폭행한 것도 있죠. 바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지금 이 사건이 좀 벌어진 거란 말이죠. 법원에서 이게 경고 차원에서 집행유예 했는데 그걸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법을 안 지킬 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기 전에 일정 기간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이 좀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상 100% 실형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실형이 안 나왔다. 그 판사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1심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안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장 씨가 노리는 전략은 아마도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년에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1심은 어떻든 간에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걸 뭐 부인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자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선고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항소심을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났은 사람들과의 피해자와 다 합의하고 또 뭐 경찰관도 어떻게든 뭐 잘 해가지고 경찰관과도 합의하고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또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영한다면 이제는 뭐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서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그만큼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근데 이 장재원 의원이나 그 아들한테는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보통 사람만큼만 해라. 본인이 가진 거를 가지고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처벌도 자기 말대로 달게 받으려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그런 꼼수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군대 보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면 사람 안 데려나요. 장용준은 실형을 받게 되면 군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은 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범한 죄가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그 앞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가 돼요. 작년에 받았던 형이 뭐였냐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집행유예가 실효되니까
1년 6월은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면 2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한 번 장량 감경이 되더라도 1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합치면 2년 6월 정도가 선고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군대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거죠. 군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다만 이게 얘가 군대 간다고 제대로 할 건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차라리 그래서 오래 기간 차라리 그냥 복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줄남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 골칫덩어리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버지 백만 믿고 지금 설치고 있는 노엘, 이놈은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유, 제가 뭐 직접적으로 혼내주지 못하니까 제발 좀 법으로라도 혼줄을 좀 내고 법이 무섭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혼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댓글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법으로 혼줄 낼 것인지를 연구해서 이 법줄남 요 시간에 아주 혼줄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받을 테니까요. 뭐 신신나무 공신배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한번 혼줄도 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